네, 먼저 고 박사님 인사를 듣기 전에 박민영 대변인 뭐 기사가 좀 나서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좀 있는데요. 뭐 어떤 상황인지 짧게 한번 인사하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니 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감동란 TV 출연해서 이제 뭐 한 6, 7개월 벌써 됐죠. 네. 예, 그때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뭐 할당제 너무 많다. 김혜지 의원 심지어 비례대표 연속 2번 했으니까 그 얘기하면서 그때 아마 맥락이 김혜지 의원이 법안 가지고 비판받으니까 내가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그구들이 공격한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눈이 불편한 건 맞지만 국회의원은 기득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뭐 기소가 된 건 아니고요. 송치죠. 네, 그냥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건데 글쎄 저랑 조사받을 때는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예 모르겠습니다. 현직 뭐 의원이 해서 뭐 더 그렇게 엄격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지를 몰라서요. 예,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근데 일단 기사 들어간 것만 가지고 만약에 송치를 한 거면 뭐 그건 이제 이건 검찰 가서 너무 입틀막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주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치라는 게 여러분 그 기소 이전에 검찰로 가는 단계라서 네. 저도 과거 최고위원 시절에 슈퍼챗 받았다고 누가 막 고발하고 난리쳐서 네. 송치가 됐지만 검찰 과정에서 이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선배로서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고 박사님 네. 또 오늘 나와주셨는데 지금 오늘 하루 사이에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굵직하게 보면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만났고 그리고 어제는 조정식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 민주당이 알아서 다 해먹겠다라고 했고 또 당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윤리위가 가동되는 걸 찬성하는 쪽이 있고 에이 징계는 무슨 징계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덮고 넘어가자는 쪽이 있고 오늘 굵직한 사건들 3개를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네. 그 이전에 고 박사님께서 지금 올림픽공원도 계속 나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 현장에서 이 이야기는 정치 현안과 별개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을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예, 올림픽공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제가 오늘도 이 멸콩 TV 끝나면 올림픽공원을 갈 거고요. 매일 가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오늘은 저 잔치국수 나눔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40년, 50년 이렇게 정치평론을 쭉 하면서 올림픽공원 같은 상황은 저도 처음이에요. 네. 이를테면 특정 정치 세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하는 일들은 뭐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체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초유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서로 존중받고 그러면서 연인은 수만 명이 매일매일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를 무슨 진압할 방법이 없어요. 웬만하면 저 이재명 저 사악한 것들이 쓸어버리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재명이 외국 나가 있을 때 무력 진압 시도하려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나가고 몸으로 막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떠들어대니까 뭐 패가망신 어쩌고저쩌고 하고 겁도 잔뜩 줬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경찰도 막상 진압을 하려니 뭐 이유가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야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시민들에게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저 소리를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 수렴하지 않으면 올림픽공원에 나오시는 국민들이 중단할 리가 없다. 이제 이 올림픽공원 상황을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이런 마무리를 하려면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적극적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특히 뭐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들이야 어떻게든 막아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적어도
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만큼은 이 올림픽 공원의 이 국민적 열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렴하고 소화시켜낼 거냐. 이게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지만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정당으로 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모멘텀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 특검이 통과되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이 특검이 진두지휘할 때 그때 이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고 풀리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임위 독식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뻔뻔하고 염치 없이 지들도 특검 추천할 것 같아요.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특검 제도 자체가 여당이 추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특검은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 통솔권이 전혀 없는 힘없는 야당이 정권 수사 객관적으로 하라고 정말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의석 많다고 자기들이 여당이고 합수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검을 지금 뭐 3대 특검에 종합특검에 지금 몇 번을 얹어가지고 1년 내내 특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볍게 만든 거예요. 희화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잡돌이 하기 위해서 몇백억 써가지고 그냥 의석 많다고 하는 게 특검이라고 하면 이 정도 국가 게이트급 사안에 대해서 특검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국민적 지지율도 특검 필요하다가 80%가 아득히 넘는 수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는 열망이 한편 이 성관이 사태 이재명 대통령 책임 있다, 이재명 책임론 있다라고 하는 또 여론이 60% 넘거든요.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정파성을 떠나서 야당 주도로 정권도 어떤 과실들로 엮여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론을 적당히 호도해서 특검 받는 것처럼 연극만 하고 쇼만 하고 나서 정작 추천 뭐 조국혁신당이 하거나 민주당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임명을 한다. 이런 특검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요. 지금 성관이 사태에 대해서는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닙니다. 이미 아니고요. 특검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률 그리고 정부 여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말 받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야당 중심 적어도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야당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첨언하면 예. 지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다 잘 말씀하셨는데 이 특검은 올림픽 공원의 국민적 그 함성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특검 필요하다는 게 80% 이상일 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 사태에 제일 책임이 큰 자가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60% 그렇죠.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특검을 맡게 되건 그 특검은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는 정도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수사 없이 이번 사태 백날 선관위만 두들겨 패봤자 나오는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장도혁 대표는 이번 특검을 국민특검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특검을 이재명 특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는 이재명 수사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특검이 이번에 발족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 하나만 제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영교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에 노태악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에는 민주당 구의원들 막 2명씩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2명을 동시에 찍으면 무효표가 되잖아요. 그거 안 하도록 홍보해달라. 노태악이 전화를 받고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부랴부랴 선관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서영교한테 안내를 했대요.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찾아갔을 때는 감히 네가 뭔데 노태악을 만나냐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노태악 못 만나게 사무실 앞을 막아서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당 법사위원장이 전화하니까 불이 나게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다 움직여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이걸 보면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통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 선관위 특검이 선관위만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고 선관위를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몸인 민주당에 대한 조사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 국민적 의혹인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모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올림픽공원 이야기 매일 올림픽공원에 가시고 또 지난번에는 핫도그로 다양한 음식으로 오늘은 또 잔치국수로 봉사하고 계시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오늘 여의도 검문소 포문을 열어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무슨 해산물에 통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둘이 만나자마자 포옹하는 사진도 찍고 급하게 급한 모양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싫어하는 둘이. 문재인이 트위터에서 맨날 고양이가 눌렀다 하면서 이재명 욕하는 글에만 좋아요를 골라서 누르잖아요. 이렇게 쇼를 하면서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친문 친명 싸우지 말고 뭐 하나가 되자라는 하나만한 말 내뱉었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뭐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금 당권 가지고 피 터지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그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쇼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정청래도 그 이재명 환송식에서 환송식은 못 갔죠. 다시 귀국하는 길에 또 영접 나가서 90도 인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만 그게 또 한동훈 씨의 또 서천 90도 인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그저 국민들께 보여주기용으로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별로 재밌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당선 직전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을 예방했을 때 이현주 최고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 사진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텐데 문재인을 만나면서 문재인을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현주를 바로 옆에 배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앙금이 깊게 남아 있구나. 이게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도 기싸움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뭐 유의미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급박해진 이재명과 뭐라도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문재인 간에 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서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가끔 술 마시다가 서로 정치적 이견 때문에 투닥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문재인하고 이재인.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명희가 만난다 그래서 밥 먹다가 투닥거리고 싸울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약간 있었는데 기대대로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둘 다 서로가 급해서 좀 끌어안는 네,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조심스러워서 술도 안 냈을 것 같아요. 술 먹고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자, 그런데 문재인은 전당대회에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이재명이는 김민석이를 지지하고 있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갖고서 뭐 좋은 소리 할 리가 없죠. 겉으로 잘 포장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자들이 엄청 날을 세워서 싸웠어요 오늘.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문재인이는 당내 단합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무슨 정권 재창출 얘기하면서 구조적 단합을 얘기했어요. 지금 문재인은 야, 너 2년 전에 당대표 할 때 비명 반명 전부 학살해서 내 새끼들 다 죽였잖아. 너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 이게 당내 단합 얘기의 속뜻입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단합이죠. 그게. 그렇죠. 네. 당내 단합을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은. 근데 이재명이 이거는 뭐 당내 단합을 넘어서 무슨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구조적인 통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망쳐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이 둘이가 접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한층 성과를 쌓아간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시민이 이거 두들겨 팬 게 아프긴 아팠나 봐. 아하. 유시민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그 좌파 당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증축이라고 하는 게
1층, 2층, 3층 놔두고 그 위에 4층 다시 올리는 게 증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에 김대중 세력, 2층에 운동권 세력, 3층에 노무현 세력, 4층에 문재인 세력이 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위에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5층에 이재명 방 하나 짓는 거는 우리가 오케이. 우린 그거 원했다. 근데 네가 하는 짓이 뭐냐? 1, 2, 3, 4층 다 헐물고 뉴 이재명으로 완전히 새 집 짓겠다고 재건축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재명한테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늘 문재인이 만나서 한층 한층 얘기를 한 거야. 아하. 근데 되게 의식이 된 거네요. 그렇지. 의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문재인이한테 변명한 자리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야, 너 당내에서 너 2년 전에 학살한 거 너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즉답을 하지 않은 거지.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예상대로 그렇게 쇼만 하다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유시민, 김어준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극혐이고 그 둘이 설칠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지만 그 진영 안에서는 유시민이 한마디 하고 김어준이 뭐라 하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 쓰이고 껄끄럽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여전히. 당연하죠. 예, 아마 제일 뼈아픈 그 비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청와대에서도 뭐 재개발도 있다. 그렇죠. 아, 뭐 정무수석이 나와서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해요, 막. 굳이 유튜브에서 예. 나온 그런 그냥 사실 당직도 공직도 없는 사람의 발언을 그러니까. 반론을 한 거라서요. 근데다가 홍익표라는 네. 자가 정무수석이죠. 이 네. 자가 이 문재인 이재명이 이제 오늘 점심 먹은 것을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대. 근데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다가 마침내 성사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궁색한 변명 아니, 같은데요. 이게- 네. 아니 아니, 진짜 이것들이 네. 네, 민주당을 보면요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골품제다. 민주당은 순번 받아가지고 공천받고 완전 그 조직 카르텔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은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확실히 어느 쪽이 상황인가 이게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제도권 권력이 지금 뭐 시민사회 유튜브 일각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죠. 당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당의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내지 않는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론을 하는 거고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지 눈엔 돼지만이라는 또 갑자기 메시지를 뜬금없이 그거 냈잖아요. 유시민한테 열받아서 썼다는 말이 너무하잖아요. 가스베이터 끝난 직후에 나온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들은 최대한 이거를 당정 갈등으로 뭐 해석을 안 하려고 이제 뭐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알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스베이더에서 나온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청와대부터가 그 민주당의 카르텔 안에서 순종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까지 의식하고 반론을 한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 어떤 뭐 재건축론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세입자 취급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마음속에 세입자와 같은 정체성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만 봐도 이번 전당대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그 둘이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언젠가 뭐 빨리 끌려 내려오든 뭐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든 어쨌든 그만둘 텐데 그 이후에 좌파 정권을 다시 만들자 이것을 둘이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4년 후 또는 그 전에 정권을 자유파한테 다시 이거 뺏기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그겁니다. 뭐 문재인이가 요행이 그 윤석열 정부 한 2년 반, 3년 정도 되는 기간을 잘 도망치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감옥 갈 일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만약에 4년 후 또는 그 전에 우리 자유파가 다시 정권 잡으면 저 문재인이 저 그냥 놔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네. 무려 10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재수사한 전례가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뭐 네.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냥 재판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앞두고
이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동병상련의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웬만큼 자신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를 대놓고 못해요. 또 할 필요도 없어요. 몰래 하지. 근데 이것들이 대놓고 했잖아요. 그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오늘 뭐 문재인이야 그런 얘기를 뭐 100번 해도 상관없는데 이재명이가 저것을 뭐 구조적 다수파를 만들어 갖고 정권 재창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거 지가 계속 정치해가지고 정권 재창출까지 좌파의 정권 재창출까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선언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란 자의 정치 개입으로 얼마든지 의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하도 급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못하고 그냥 좌파들한테 메시지 내느라고 저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위법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서로 덕담이라고 주고받은 게 서로 건강 걱정한 건데요. 뭐 이 문재인이가 지는 아직도 이빨 치료를 하고 있다는 등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이재명이한테 건강 걱정을 잔뜩 했더라고요. 제가 그 뉘앙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한테 한 말을 그렇게 뭐 저 나대지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내가 한 5년 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건강밖에 없더라. 뭐 그런 뜻의 뉘앙스가 좀 많이 담겨 있는 말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은 뭐 대통령은 건강이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둘이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했듯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김민석이 당대표 만들려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이가 그 정도 브레이크는 잡으려고 작심하고 시간 내서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종북주사파 전체가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걱정할 정도로 정권 재창출에 좌파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지금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판단하고 인식해야 될 대목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다고 해서 이미 균열된 그 좌파 지지층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봉합될까? 누가 봐도 억지로 밥 먹은 거고 저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기든 김민석이 이기든 당분간 이재명과 문재인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걸 보고 지금 막 문조 털레유 거리던 개딸들이 그래 우리 친문가도 하나지 할까? 저걸 보고 총선 때 비명행사 학살당하고 이제 이 당의 원래 주인은 우리였어 하고 고개를 쳐든 김어준 유시민이 그래 우리 함께 하자 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딴지일보, 뽐뿌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각각 성향이 다른 좌파 사이트에서 서로가 이제 이재명 욕하고 김어준, 유시민 욕하고 정청래 욕하는 걸 보면 우리 지지자들이 반성해야 될 정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렇게 열성적으로 우리가 이재명과 문재인 욕을 해봤던가 지들끼리 싸울 때 더 심해요 보니까 저는 이게 감정적 한번 깨진 이 어떤 연맹이 봉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어떤 문재인 이재명 만난다라고 하는 게 한참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두 전현직 대통령들 만나겠다라고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싸움 멈추지 않잖아요. 싸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무슨 이제는 서거한 지 10년도 더 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장례식을 갔니 못 갔니 그러면서 폭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송영길이 파묘하면은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친명계들은 맞받아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 봐도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지지자들한테 너무 과열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요식행위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지난주 이번 주 내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후로도 전당대회 양상에서는 전혀 두 앙금이 해결될 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지지자들은 싸워도요. 몇 층을 만들어도 무슨 핵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들지
문조 털레유에 제가 참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 고민정 추미에 더해서 고추 털레유 뭐 이렇게 또 만들더라고요. 아우, 지저분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이런 말을 네. 제가 안 담고 싶은데 음. 그렇게 써요. 음. 저 자들이. 그래서 이런 좀 수준의 정말 목숨을 건 갈등 봤을 때,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누구보다도 이 총선 당권 못 틀어주면은 학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기들끼리의 그 경험칙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 양상 자체가 달라질 일이 없다 평가를 합니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